1차 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 역시 활용 문제로 여러 가지 문장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살펴보고 나서 그것을 알맞게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만 완성이 되면 물어보는 것을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역시나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했었던 여러 가지 그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푸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약간 애매한 이해가 되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식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이 안 만들어지면 문제수 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답할 수가 없겠죠. 해서 오늘 다양한 활용들을 키워드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속력에 대한 활용이 등장을 합니다.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혹시 이번 시간이 첫 번째 수업을 듣는 시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들었던 적이 없는데요 라고 꼭 우기고 싶은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키워드로는 도형에 대한 활용이 등장을 하는데 꼭 도형이 이 도형만 나온다 아니면 이 도형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의 도형을 문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둘레 길이라던가 아니면 넓이라던가 그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이제 부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입체 도형으로 가서 건널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되는 문제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한 활용으로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1학년 때 배웠었던 정비례, 반비례를 넘어서 기본적인 1차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게 될 텐데 이러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것을 힘들게 하거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래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야지. 아, 이 그래프는 반드시 이거야. 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돼 라고 고정된 틀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상하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알맞게 정보를 찾아내고 문항의 답들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다양한 활용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죠. 이제 그것이 뭐 온도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일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보았듯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뭐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실생활을 살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이제 굳이 우긴다고 한다면 그래요. 워낙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형들이 등장을 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활용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얘기 바로 속력에 대한 활용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속력이라고 한다면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빠르게 달렸느냐를 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빠르게 달렸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수학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기준을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수학을 배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비교를 먼저 배웠습니다. 아빠가 나보다 키가 크고 내가 아빠보다 키가 작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훤칠하게 벌써 컸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속력에서 기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빠르게 달렸대. 굉장히 빨라. 하고 지나갔대요. 빠르대. 슬금슬금 갔대요. 느리대요. 눈으로 보기에 빠르다 느리다를 알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기준을 만들어냈는데 단위 시간당 그래서 시간 동안에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동안에 얼마만큼 거리를 갔느냐 그래서 전체 간 거리를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 단위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동안에 간 거리가 나오더라.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리를 갔겠죠. 결국 시간을 고정시켜 놓으면 1시간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1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멀수록
빨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시속 100km이니 시속 50km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하나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거리부터 얘기할까요?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거리는, 그렇죠. 이제 우리 제자들 다 알고 있죠.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서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을 구하고 싶다. 얼마나 걸릴까? 이 속력으로 그만큼의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버립니다. 속력으로 나눠버리면 속력분의 시간이 바로 뭐가 된다? 속력분의 거리, 미안합니다. 속력분의 거리가 바로 시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그렸죠. 안 외워져요, 선생님. 하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자. 거속시 목격하자고. 또 그렇다고 거속시 이렇게 기억해라. 거속시 뭐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거리, 속력, 시간.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속력은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요 풍뎅이 한 마리 주머니 속에 싹 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잘 꺼내서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 내년에도 나와요. 내년에 끝날 것 같죠? 후년에도 나와요.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한 활용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수학에서만 나오는 줄 아세요? 과학에도 나와요. 물리 파트, 속력, 시간, 거리.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전 물리 공부 안 할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수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통해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나오니까 내가 이걸 일상생활에 활용해야지라는 차원보다는 내가 어떤 개념, 속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보세요. 자, 이것이 어떻게 함수랑 연관이 될까? 어느 건물의 30층의 엘리베이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90m입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지 않고 30층을 출발해서 초속 3m로 내려온다면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48m인 순간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 라고 했어요. 한 번에 어떤 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마치 초등과정의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려서 단순한 계산을 해서 정답이 탁탁탁 나와서 그 답을 맞춰내는, 물론 연산력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답을 맞춰내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웠던 개념을 가져다가 입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30층의 엘리베이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90m랍니다. 90m. 자, 그러면 이해가 정 안 되면 그림부터 그려보는 거예요. 자, 30m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90m짜리. 90m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90m. 90m.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간에 서지 않고 30층을 출발해서 초속 3m로 내려온답니다. 그럼 초속 3m로 쑥 어떤 것이 내려오겠죠. 자, 점으로 엘리베이터를 표시할게요. 초속 30m, 초속 3m, 초당 3m 움직이는 속력으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뭐라고요? 지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 그러면 지면이 여기니까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바닥까지의 높이, 자,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래요? 48m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y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얘가 30층에서 출발해서 점점 뭐가 되겠다? 90m를 줄어들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바닥까지의 높이를 y라고 한다면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순간서부터 점점 90m에 대한 것이 줄어들 테니까 90m. 그래서 시간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시간을 x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설정, y 설정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활용 문제를 보든지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내가 문자로 넣어야 될 것, 미지수로 놓아야 될 것들, 방정식 활용해서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 얘가 90m에서부터 줄어들 건데 이 줄어드는 그 거리가 얼마만큼씩이냐면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줄어드나요? 3m,
초속 3m. 그래서 만약에 x초 지났다고 한다면 3xm씩,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xm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식은 90 마이너스 얼마? 3xm가 되겠군요. 자, 이 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푸는 일만 남은 거죠. 식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48m인 순간, 즉 y가 48이 되는 순간이 얼마입니까? 90 마이너스 3x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함수였던 것이 1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3x는 90 마이너스 48이 될 것이고 3x는 2, 그 다음에 42 이렇게 되나요? 42. 그러므로 x가 얼마? x는 3, 1은 3, 3, 42에서 14가 나오더라. 결국 몇 초 후가 된다? 14초 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죠. 됐나요? 확인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속력 시간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속력 시간 거리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 사실 이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도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잠깐 간략하게 메모했어요. 이런 형식의 도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직사각형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서 그 직사각형 ABCD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B에서 점 P가 출발을 하고요. B에서 점 P가 출발을 하는데 그 점 P가 출발을 해서 몇 초, 1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씩 움직이는 속력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랬을 때 물어보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이는 변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 길이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것을 y제곱 센티미터라고 하고, 얘를 x초 후에 넓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이자 삼각형에서의 밑변이나 높이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몇 센티미터로. 그 다음에 변하는 게 누군가 살펴봤더니 변하는 거는 바로 x초 후에 따라서 이 BP의 변의 길이가 변하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y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넓이고 2분의 1에 밑변, 고정되어 있는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겠죠.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가 될 거고 얘가 밑변이면 이것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x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길이를 x라고 했네요. x. 자, 여러분 헷갈릴까봐 이 길이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점이 움직이는 속력하고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이 x가 바로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봐요.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에 관련된 얘기,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얘기가 그것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형하고 연관지어서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을지는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 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넓이, 둘레, 건널비, 부피, 이러한 도형의 다양한 그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이러한 내용들 접근해서 풀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가서 이제 어떻게 또 물어볼 수 있냐면, 지금처럼 빗금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에서 얘가 움직인 길이에 대해서 빼주게 되면 요 윗변, 아랫변에 해당하는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중 하나가 할 것이고, 얘는 고정돼 있고 이것도 고정돼 있고, 그러면 넓이를 찾아라 또는 둘레를 찾아라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에서, 특히 넓이 같은 경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겠더라 해서, 도형에 대한 활용이 다양한 도형의 넓이, 부피, 그런 공식들을 다 지금 상황에선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해 갑니다. 알겠죠?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5cm, 12cm인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점 B를 출발하여 점 C까지 1초에 3cm씩 움직인다. 자, 이런 건 중요한 정보죠. 1초에 3cm씩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일 때 점 P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 1대에는 72제곱센티미터가 될 때는 그러면 친절하게도 넓이를 Y제곱센티미터라고 했고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을 1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가 되겠죠.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거리는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속력이 어디 나와 있어요? 속력이 여기 나와 있어요. 1초에 3cm씩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옳지. 속력 곱하기 시간 X초. 즉 3Xcm씩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3X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아, 얘가 밑변이라서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시키면 1, 6, 그래서 Y는 얼마? 6, 3, 18X 이렇게 나오죠.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넓이가 변해갈 겁니다. 물론 이때에는 시간이 1초 지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의 범위가 초당 3cm씩 움직이니까 5초가 되게 되면 점 P가 여기 오게 되죠. 3, 5, 15 되니까. 그 여기에 도착하게 될 때가 5초 후에 5초 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예요. 이렇게. 5초가 넘어가게 되면 삼각형 ABP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넓이는 어때? 일정하게 되겠죠. 5초 뒤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cm와 15cm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하나로 결정돼요. 어디 도달할 때까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자, 지금 추가적으로 이곳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결국 Y는 18X에서 72제곱센티미터, 얘가 72가 될 때가 언제냐? 72는 18 곱하기 X. 그래서 얼마? 그러므로 X는 양변 4, 18로 나눠주게 되면 4. 그래서 몇 초 후? 4초 후에 되겠더라. 문제를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까다롭게 낸다고 한다면 넘어버렸을 때 시간이 뭐 예를 들어 5초 뒤에 5초 딱 되고 6초, 7초, 8초 이럴 때 어디에 가서 얘가 존재하는지 그 점의 위치를 찾아보고 그때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까다롭게 나온 거죠. 그간에 보았었던 것이 아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정답은 4초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활용 그 두 번째는요. 워낙에 도형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 놓았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메모해 놓은 것을 참고하도록 하고 물어보는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도형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도형들이 모두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다 외워둬야 되나요? 아니,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원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뭐 이거 원이 뭐 원까지 나오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진 않을 텐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대비해야 되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깜빡 잊었거나 몰랐던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면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이고 점 P는요. 변 BC 위의 점이 된다고 했는데 BP의 길이가 X센티미터일 때 BP의 길이가 X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Y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사실 우리가 활용 문제 풀려고 하면 이런 X, Y 사이의 관계식 또는 X를 이용한 관계식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이런 식만 바르게 만든다면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펴봐야 되는 건 삼각형 APC의 넓이를 Y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PC의 넓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의 넓이를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보고 높이를 어떻게 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데 현재 높이가 결정되어 있는 조건이나 높이를 살펴볼 수 있는 조건 대신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주고 있죠. 그런가요? 삼각형 ABC의 넓이.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 ABC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로 나올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높이는
삼각형 APC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인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 10 곱하기 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높이, 이 높이 있죠? 삼각형 APC의 높이가 되고 삼각형 ABC의 높이가 되는 그러한 공통된 높이, 그래서 그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시켜 놓고 나면 너는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H가 얼마가 되냐면 6cm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찾아요. 자, 이제 삼각형 APC의 넓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6cm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의 삼각형 넓이 3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에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빼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살펴보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살펴보는데 밑변의 길이를 얼마로 하고? 그렇지, 바로 10 마이너스 x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높이가 뭐가 되죠? 높이가 6cm가 되니까 삼각형 APC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1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높이가 6, 그래서 6 이렇게 싹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 있는 2분의 1과 6이 서로 약분되면서 3 분배시키면 30 마이너스 3x가 되겠구나. 결국 넓이 y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PC의 넓이 y라고 하는 것은 30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를 이용한 그 관계식만 제대로 살펴준다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그다지 어려움 없이 쉽게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정리하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프에 대한 활용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1차 함수를 배우고 나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그 1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일단 1차 함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y는 ax 플러스 b. 이때 a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 1차 함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x절편을 또는 y절편을 찾았더랍니다.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바르게 구해낼 수 있는지,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그죠? 식을 보면 x값이 0이 되는 그때 y값 b가 될 것이고, y값이 0이 되는 그때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기울기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a가 될 것이고, 자, 이러한 정보들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래프를 통해서 내용 정리된 걸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서로 상호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 해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래프 활용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동생은 걸어서 가고 형은 동생이 출발한 지 5분 후에 뛰어서 갔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림은 동생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으로부터 동생과 형이 있는 지점까지, 집으로부터 동생까지의 거리, 집으로부터 형까지의 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y킬로미터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요. 걸어서. 그래서 동생이 먼저 걸어서 먼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형이 빠른 속도로 싹 쫓아갔습니다. 그런다면 거기 어느 순간인가 딱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형이 빨리 달려갔으니까. 물론 늦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만났을 때 딱 거리가 어떻게 돼? 서로 같아지겠죠. 그러면서 형은 더 앞서서 갔을 것이고 동생은 뒤따라서 천천히 걸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전체 거리가 얼마고? 3km가 되고, 그래서 3km까지 가는데 형은 5분 늦게 출발했고 동생이 출발한 시간서부터 시간을 재어서 싹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그 그래프가 만나는 요 지점이 두 사람의 뭐가 같은? 거리가 같아지는, 집으로부터 출발한 그 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형이 쫓아가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요 만나는 교점의 순간이. 아,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요걸 문제에서 물어보는 각각의 식의 형태로 정리해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동생과 형이 간 거리를 거리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먼저 동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생이 출발한 시간을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x. 그런가요? 그러면 동생이 원점을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몇 분 뒤에 30분 뒤에 3km가 갔다 그 얘기죠. 자,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1차 함수의 식은 y는 ax 형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정비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살펴봤더니 얼마? 30분의 3 그러면서 얼마? 10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 y라고 하는 거리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y는 10분의 1 x. 그때 x는요. 그렇지. 3km만 소화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30분까지. 그죠? 그럼 형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은 다음과 같이 x가 변화한 것분에 y가 변화한 것. 즉 기울기를 찾았더니 15분의 3, 즉 5분의 1x. y는 5분의 1x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 즉 y절편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신에 지나는 점을 하나 알 수 있죠. 20,3을 지난다라고 해도 되고 0,5를 지난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5,0 미안합니다. 5,0을 지난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x 대신에 5 들어가면 y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맞나요? 그래서 y가 얼마? b가 얼마? 마이너스 1. y가 0일 때 x가 5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x 대신에 20 집어넣고 y가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랬더니 b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더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5분의 1x 마이너스 1. 그래서 형은요. x가 어디에서부터 변한다? 5에서부터 시작이에요. 5에서부터. 5에서부터 시작이지 x. x축이. 5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얼마가 될 때까지? 20이 될 때까지. 그래서 20까지. 그 안에 이제 형이 먼저 도착하겠구나.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자, 동생이 출발한 지 기준이 지금 동생이 출발한 시간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지금 뭐로 돼 있다고? 동생이 출발한 시간이 돼 있어요. 동생이 0분, 형은 5분 뒤에 출발했다는 내용이고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것은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만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결국 뭐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때 나오는 이 식의 y값이 서로 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간 거리가 서로 똑같다고. 조금 전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동생이 간 거, 형이 간 거, 거리가 같아지는 거. 앞으로 가야 될 거리들이 있는데 이 거리가 같아진다는 게 둘이 처음으로 만날 때가 되겠구나. 결국 이 식을 정리하면 10분의 1x라고 하는 식과 누가 같아진다? 5분의 1x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아지는 그때의 x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렇죠. 거리가 서로 같아질 때 둘이 서로 만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5분의 1x, 10분의 1x 이하하면 10분의 2x, 10분의 1x는 얼마가 될 것이고 왜냐면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10분의 x인데 10분의 2x니까 그것이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 x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몇 분 후? 10분 후에 둘은 서로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형과 동생이 각각 움직인 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서로 만나겠는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다양한 1차 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뭐 그것이 이제 무게에 관련된 내용이나 온도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시간, 뭐 또 개수 이런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맞게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온도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물을 식힌다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고 얼린다거나 뭐 등등에 대한 내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상식의 내용이 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만 노력해주면 돼요. 비커에 100도씨의 물이 들어있는데 이 비커를 실온에 둔 지 3분 후에 물의 온도가 95도씨였습니다. 비커를 실온에 둔 지 45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라. 단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활용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3분 후에 물의 온도가 95도씨라고 했죠. 3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묶어서 3분 동안에 몇 도가 내려갔냐면 100도씨에서 5도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 변화를 그래서 변화하는 양 있잖아요. 우리가 변수라고 함수에서 배웠던 거. 물의 온도 변화를 기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이렇게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3분 동안에 얼마만큼 변했냐면 그래요.
5도가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1분당 얼마 도씩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도씩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의 온도 변화가 이런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물의 온도 변화, 즉 물의 온도가 몇 도씨일까? 원래 100도씨였던 것이 분이 지날 때마다 1분씩 지날 때마다 X분 후에 물의 온도 변화가 궁금하다. 이 X분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1분당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도씨 3분의 5 곱하기 얼마? X 1분이면 3분의 5도 2분이면 3분의 10도 3분이면 얼마? 비로소 3분의 5도 3분의 15니까 그죠? 3분이면 3분의 15니까 5도씩 그래서 95도씨가 됐다 그 얘기를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풀어내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45분 후, 즉 x분을 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100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45분. 그죠? 45분. 3일은 3, 3일은 3, 3일은 3, 15, 3, 5,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 빼기 5, 25, 5, 1은 5, 75. 그래서 얼마가 된다? 옳지. 25도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얼마? 25도씨. 45분 후의 물의 온도 변화. 됐죠? 해서 지금처럼 물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도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죠? 길이에 관련된 문제도 용수철 저울에 달하는 길이에 관련된 문제도 단위 무게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놓고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6번 봐요. 길이가 15cm인 용수철에 물건을 달면 40g당 2cm씩 늘어난다고 한다. 용수철의 길이가 23cm일 때는 무게가 몇 g인 물건을 달았을 때인지 구해라. 맨날 y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거꾸로 찾아갈 때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 무게당 늘어나는 정도가 얼만큼 될지, 즉 변화하고 있는 수가 무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용수철의 길이를 y라고 해볼게요. y라고 하는 것은 15cm인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길이가 그대로 있겠죠. 여기에 무게가 달리면서 쓱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늘어나는 정도를 따져본다면 늘어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40g당 2cm씩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1g당 얼마만큼씩 늘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은 40g당 2cm니까 40g으로 2cm를 나눠버리면 이만큼 길이씩 늘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0분의 1cm씩 늘어나는구나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다가 늘어나는 정도를 살펴본다면 g당, 즉 단위 무게당 20분의 1cm씩 늘어나니까 만약에 내가 xg의 물건을 달았다고 한다면 20분의 1 곱하기 x 여기에 40g 달면 바로 얼마? 2cm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에다 2cm 더해준 만큼 무게를 달아서 늘려트르긴 하지 15보다 작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쭉 늘어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전체 길이가 될 것이냐라는 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 질문이 길이가 23cm가 됐대요. y가 23cm가 됐다는 거지 15 플러스 얼마? 20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20분의 1x는 23-15가 될 테니까 얼마가 될 것이고 8이 될 테고 양변에 20 곱해버리면 그러므로 x는 얼마? 160 나오더라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를 맨날 y만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x를 찾을 때도 있고 또 x값이 정해지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얼마인지 찾을 때도 있고 단 이때 중요한 건 뭐? 알맞게 그 함수식이 찾아지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60g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6번이었어요. 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다양한 활용에서 이런 것들, 자, 물에 관련된 거, 양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체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에 40리터의 물이 원래 기존에 들어있었고요. 이 물탱크에 5분의 10리터의 비율로 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들어가나? X시간 동안 물을 집어넣었다라고 하고 물탱크 안에 들어간 물의 전체 양을 Y리터라고 합시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처음 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결국 이것을 찾아가 그 뿌리로 가보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에 해당하는 속력의 개념하고 전체 틀이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되라. 속력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갔느냐잖아요. 그럼 얘도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물이 들어갔길래 이만큼 통이 꽉 찼을까 이런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보면 전체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물통이 있는데 이만큼까지가 다 100리터예요. 근데 기존에 얼마가 들어가 있었냐면 40리터가 들어가 있었대요. 여기에 40리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물의 전체 양은 얼마? 40리터를 채우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당 10리터래요. 5분당 10리터. 그럼 5분당 10리터라고 한다면 5분의 10, 분당 얼마? 분당 5분의 10리터씩 채우고 있겠구나. 결국 약분하면 분당 2리터씩 채우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X시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이제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분이 될 수도 있고 초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시간당, 분당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분당 2리터씩 채운다고 한다면 X분이 지났다. 자, X분, 시간을 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죠. X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 X 이렇게 해서 더해질 겁니다. 자, 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래? 전체 100리터의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결국 Y가 100이 될 때 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EX가 얼마가 될 것이고 40배수가 60 될 거고 그러므로 X는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결국 몇 분 후에? 30분 후에 이 물통은 꽉 차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0분. 됐나요? 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식이 바르게 만들어지면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누가 X가 되고 누가 Y가 되든지 간에 그 정답을 아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더랍니다. 자, 이제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죠. S회사에서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 개발비 600만 원과 상품 한 개당 5만 원의 생산비가 든다고 합니다. 10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 만들어 봐야 알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뭐 배달비도 있을 거고 여기에 또 뭐 누가 해서 뭐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 상상력 속에 맡기고요. 그거는 일단은 빼놓고 나서 S회사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개발비 자체로 드는 비용이 얼마냐면 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개발비 600만 원. 그 다음에 한 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 5만 원. 그래서 X개 생산했다고 한다면 5X 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2개 생산하면 10만 원, 3개 생산하면 15만 원. 그런데 거기에 기존의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2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생산 비용이 될 겁니다. 뭐라고요? 전체 생산 비용 Y. 그렇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상품의 개수를 구하라. 개수를 X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얘를 비용이라고 보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결국 누가 1000만 원이라면 Y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 플러스 5X에서 X값이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찾자 그 얘기예요. 결국 또 식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것은 문제 뜻에 맞게 대입을 통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5X가 얼마? 400 될 것이고 그러므로 X는 얼마? 옳지. 80개. 1000만 원으로 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1차 함수 활용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양한 내용들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틀을 이용을 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중요하게 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변하는 수가 어떤 수들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나 앞서서의 무게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때 단위 시간, 단위 무게에 따른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살펴놓고 나서 문제에 접근해야 실수 없이 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 오늘 1차 함수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 또 그 앞서 배웠었던 1차 방정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